네, AI가 선택한 오늘 시장의 두 번째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. 그동안 시장의 상승, 그 주력 섹터에서 빠져있던 제약바이오, 이젠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시장에 들려오고 있는데요. 이젠 코스닥 3,000을 목표하며 1등 공신이 될 수 있을지 AI 답변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간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을 달구고 있는 두 거인의 성적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. 바로 노보노디스크의 차세대 신약이 일라이릴리의 기존 제파운드와 함께 열등성 시험을 한 건데요. 하지만 감량률 발표 직후 노보노디스크는 15%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률이 23%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25% 이상. 결국에는 노보노디스크의 신약이 일라이릴리보다는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밝혀졌기 때문인데요. 결국엔 1차 평가에서 달성 여부에 실패하면서 주가의 하락까지 함께 동반되었습니다. 여기에 덧붙여서 간밤 일라이릴리는 신제품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는데요. 기존에는 일주일에 펜 1개씩 4개의 펜이 투여에 필요했다면 이제는 이 한 달치의 약물을 펜 1개에 모두 넣어서 펜 1개에 4주 분량을 모두 투여하는 이 퀵펜을 출시했습니다. 그동안 이 약물 자체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더라도 이 펜 자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부족해서 비만 치료제의 공급 부족 현상을 야기했었기 때문인데요. 결국엔 간밤 공개했던 이 퀵펜이 일라이릴리의 매출까지 급진적으로 늘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. 간밤 노보노디스크는 크게 하락했지만 오히려 국내 제약바이오 주목들은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. 이렇게 글로벌 빅파마의 위기감이 기술력이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내 비만 치료제 기업들에게는 기술 이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고요. 이뿐만 아니라 G2G 바이오, 온코닉 테라피틱스 등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굵직한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냈기 때문입니다. 결국에는 코스닥 3,000, 그 주역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될 수 있을지, 과연 지금 어떤 기업들을 매수해야 하는지 그 초점과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봐야 하는 타이밍이라 뜻일 텐데요. 오늘 어떤 기업 함께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. 자, 이번에는 코스닥 시그널입니다. 이번에는 유스타 유창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앞서도 우리 김정환 아나운서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 이 비만 치료제 전쟁 브리핑 해줬는데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뭐 앞서 2차 전지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의 또 주요한 요소잖아요. 네. 코스닥 시장이 아침에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강하게 출발을 보였고 네. 지금은 오히려 또 코스피 네, 코스닥 코스피 뭐 구분하는 것도 의미는 없는데 네. 코스피가 또 올라오고 있고 막 네. 난립니다. 자, 코스닥 3,000 뭐 매번 이제 타이틀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겠죠. 네. 네. 그렇죠. 뭐 사실은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률은 비슷해 보이지만 체감률은 코스닥이 더 좋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, 특히 하이닉스가 4%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이렇게 한두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되면서 지수가 오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도 고르게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, 어저께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은 오히려 많은 종목군이 상승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체감 지수는 오히려 중소형주의 모습이 그 시장이 더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. 일단은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들은 연기금을 통해서 코스닥의 투자 비중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, 그리고 이제 그 동전주라고 하죠. 근데 이 동전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네. 이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코스피 관련해서 액면가 5,000원 종목군들이 많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예전에는 액면가 미만으로 일정 기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뭐 관리 종목 지정이 되거나 네. 혹은 상장 폐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적용을 하지 않고 있죠. 근데 코스닥의 대부분 종목군들은 액면가가 500원 100원 뭐 이런 기업들이
많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이런 것 때문에 동전주가 일정 부분 나올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하지만 이제 그 동전주의 개념이 그러니까 적자인데 동전주인 개념하고 그래서 실적은 많든 적든 잘 나오는데 약간 천원 전후의 어떤 그 주가는 다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액면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동전주라고 잘라 얘기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. 네, 제 생각엔 그렇다라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좀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한계 기업을 좀 빨리빨리 퇴출시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야지 또 그 자금이 어쨌든 좋은 기업으로 거의 이제 이전될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약간의 이제 동전주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한다는 부분들은 양면성은 있지만 저는 어쨌든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앞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어떤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기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오늘 그 상법 개정안 있죠. 자사주 소각 의무. 네, 자사주 소각 의무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코스닥에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지만 주로 이제 코스닥 내에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약간 엔터, 네. 게임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임 회사든 그 유보율이 뭐 한 몇만 프로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자사주라기보다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이 은근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자사주 매입 가능성 그리고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코스닥 시장에 대한 평가를 일단 받고 전망은 그러면 코스닥은 계속 뭐 네, 뭐 전 충분히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뭐 10,000포인트 가는데 코스닥이 계속 1,000포인트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작년에도 코스닥의 상승률이 코스피 대비해서 아쉬웠었던 거지 코스닥 상승률만 따놓고 보면은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들 정도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코스닥에서 앞서 이제 그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슈가 어제 등장했던 거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일릴리 얘기입니다. 사실 이게 저도 기사 읽다 말았는데 별 관심 기사는 아니고. 네, 뭐 저도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은 사실은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네. 경쟁 업체 대비해서 한 2~3% 정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주변에도 워낙 남자분들 저희 나이대의 이제 중년 남성들도 맞으시더라고요. 네, 맞는 분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. 그러니까요. 뭐 저는 맞진 않았지만 네. 그래도 최근 10kg 감량을 이게 성공했는데 무슨 비타민 운동으로? 네. 그럼 내 살이 많이 빠졌네. 네.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 2% 차이가 얼마나 클까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. 소비자 입장에서 만약에 2%가 떨어져도 네. 가격이 확 떨어진다라면은 매력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노보노디스크 쪽에서는 그냥 이제 포기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그런 결과가 보여주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기술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보면 G2G 바이오가 6%, 네. D&D 파마텍, G2G 바이오는 3자 배정 유상증자 어제 나왔던 것 같은데. 네,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.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일반 주주 대상이 아니라 이제 3자 배정이다 보니까 조금은- 1년 락업 걸고 네, 큰 그게 돈이라도, 조금 네. 제도가 된 것 그런 같은데. 것도 있고요. 뭐 D&D 파마텍도 5%, 올릭스도 뭐 5%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바이오주들이 지난주부터 뭔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느낌을 좀 보여주고는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그 ABI 바이오라든지 약간 단기 악재가 좀 있으면서 바이오주들이 갈 자리에서 못 가는 모습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제 그 악재를 소화시키는 과정이 한 2월 달에 좀 있었고 추가적인 악재는 그 다음에 없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나서 좀 기대감을 가져간다라면 물론 이제 뉴스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JP모건 헬스케어 보통의 이제 그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이런 큰 학회라든지 이벤트가 있고 나면 그 당시에 막 계약서를 쓰기보다는 한 2~3달 정도
시간차를 두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통계가 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한 3월이나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런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런 부분들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자리를 조금 이제 2월 중순 이후에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,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도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좀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뉴스가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주목을 받는 것도 있고 네. 자리를 만들어갔다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저는 비만 치료제를 본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경구용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관심을 쭉 꾸준히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. 그러면 일단 국내에서는 D&D 파마텍이 그리고 일동제약이 가장 조금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기업을 선별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제 뭐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는 것 같고, 거기에 따른 이제 질병률이 뭐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, 의료 보험 체계라든지 병의원 체계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. 네. 약국도 나가면 있고 의료 가면은 또 싸게 치료도 그렇죠. 받고, 미국은 지금 의보 체계 같은 그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 있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사실 돈이 없으면은 아프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, 뭐 치과 치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싸고, 덴탈이나. 근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잘 돼 있는데, 그만큼 뭔가 탄탄한 기반이라면은 그 산업 자체도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잖아요. 네. 그죠? 요즘 또 AI가 이제 대세적으로 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뭐 이런 쪽이라면, 의료 장비 쪽도 우리나라가 조금 코스닥 시장 내에서 약간 주목받을 수 있는 분야 아닐까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료 AI 쪽으로 해가지고 네.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. 한때 받았는데 네. 사그라들었죠. 나가 들었는데, 근데 또 이것도 좀 테마가 좀 바뀐다라는 게, 한 2년 전, 3년 전에 주목을 받았던 기업은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네. 못 갔지만, 기대감으로 확 땡겨놨는데.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은 뭐 지니너스라든지 로켓헬스케어, 그 3빌리언 이런 기업들은 또 여전히 주가 흐름들이 물론 고점 대비해서 조정은 나왔지만 다시 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저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신약도 개발도 잘 하고 있지만, 이러한 그 의료 AI 시대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국가가 또 우리나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자, 그럼 리브스메드 지금 문의가 들어왔는데, 저희가 이제 코너에서 여러 번 좀 다루긴 했어요. 네. 신규 상장돼서 사실 저는 이 기업을 조금 눈여겨보는 게, 제가 이제 이 기업의 도구는 아니지만 뭐 외사 도구로 직접 수술을 받아보니까 이제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이라든지 살다 보니 수술 받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깨를 했을 때는 복강경으로 네. 이제 구멍 내서 했고, 그다음에 이제 뭐 담낭 제거 수술할 때는 배꼽에 구멍 하나 들어가고 로봇 수술을 받았거든요. 의료비 많이 나갑니다. 근데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, 하여튼 그런 의료 기기 쪽으로는 리브스메드가 또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하고 경쟁이 될 만한 잠재력이 있더라고요. 네. 네, 오늘도 주가가 오늘도 상승하고 있죠. 그래서 그러네. 이 회사도 이제 상장했을 때는 네, 좀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. 그렇죠. 이익에 대비해서는 네. 좀 그런. 1조 4천억 정도 기준으로 상장을 했었고,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2조 2천억인데, 일단은 모양만 보면은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한번 상승하고 좀 기간 조정 주는데,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, 네. 24일, 뭐 26일인지 정확히는 그렇습니다만, 오늘부터 이제 2달짜리 락업이, 네. 그러니까 풀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1개월 락업도 지난번에 잘 넘어갔단 말이죠. 해외 이제 롱언리 펀드라고 하는,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펀드로 이 블락으로 넘어가면서 물량 해소가 원만하게 됐고, 아마 제가 보기엔 2개월짜리도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서 팔아버리면은 손해 나는 그 VC가 큰 구찌이 담아낸다. 큰 물량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그쵸.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. 이게 상장 전에 프리 IPO 라스트 펀딩 밸류가 2조 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지금
그거에서 2조 원 밑으로는 못 팔죠. 그렇죠. 그리고 손해나고 팔면 잘려버리는데. 아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락업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고 없고의 기준점이 되는 거는 저는 결국엔 주가가 상장되고 나서 올라와 있느냐 아니면 계속 주구장창 내려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빠진 그 IP 이후에 빠진 기업은 사실은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손해를 보고 그냥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. 어쨌든 계속 좀 오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리 다 던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본다라면 리프스메드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. 다만 조금 고평가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일부 분할 매도 전략을 가져가신 전략도 나쁘진 않다 판단 좀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매수인데. 아니 뭐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고. 자. 탑픽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비만 치료제 쪽을 본다라면 저는 뭐 일동제약 일동제약? 네 꾸준히 경구형 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을 좀 꾸준히 좀 관심 있게 좀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내용은 뭐 포인트죠? 경구형 네, 뭐... 경구형 일동제약 그래도 경구형 관련해서 임상 이상도 좋게 나온 부분들이 좀 있고요.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상업화가 약으로 나온다라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경구형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일동제약이 그나마 조금은 앞서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바이오 전체를 좀 본다라면 그래도 좀 추세가 은근히 살아나가고 있는 기업이 전 셀트리온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네. 의외로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는 플랫폼 관련된 ADC 관련된 기업들, 그 다음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라면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약간 CDMO 혹은 뭐 제네릭 관련해가지고 셀트리온이라든지 혹은 뭐 지금은 좀 주가 좀 조정이 나왔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 변화가 나온다라면 이게 지속이 된다라면 셀트리온은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. 충분히 저는 한 30만 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타켓 프라이스 목표가는 30만 원대로 잡고 지금 24만 원대에서 일동제약을 오늘 또 관심 기업으로 그 셀트리온이 그렇고 일동제약은 저는 한 5만 원 이상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일동제약이 좀 전에 얼마였죠? 그 일동제약은 39,000원, 4만 원. 39,000원. 네. 미안합니다. 셀트리온이 네. 어쩐 일동제약이 저렇게까지 올랐나 싶었는데 화면을 제가 잘못 봤습니다. 자, 참고해서 정정했으니까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시장 시그널과 코스닥 오늘은 들어봤고요.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가 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